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35강 기후변화와 온난화 두 번째. 자, 오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죠. 자,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일 텐데요. 앞으로 굉장히 긴 레이스가 있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신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곧 보게 되는 수능 준비로 많이 이제 선생님이랑 더 접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긴 레이스예요. 그쵸? 필요한 게 뭘까? 네, 기초도 중요한데요. 기초 체력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 선생님이 이런 말 할 때 제일 부끄러워.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좀 약한 편이어서 선생님 원래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저질 체력이었어요. 선생님 엄마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타고나길 좀 약하게 타고나서 단련을 해도 좀 힘든 편인데 선생님 너무 슬픈 거. 방금도 강의를 했는데 왼쪽에 머리가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또 자세가 삐뚤하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럴까?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더 기울게 돼요. 이제 그건 생활 습관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핸드폰 만지는 거, 그다음 평소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되거든요.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나중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은 더 책상에 오래 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근력을 좀 키워줘야지 오래 앉아 있을 때도 피로감이 덜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20분, 30분씩 꼭 기초 체력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달리기도 좋고 줄넘기도 좋고 걷기도 좋아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굉장히 급격한 체력 저하를 많이 느끼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먹고 체력도 많이 키워놓고 내신 공부로 탄탄히 다져놓고 그러면 본 레이스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열심히 운동해 보아요. 자, 그럼 오늘 지구온난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고, 지구온난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다져야 될 것들이 있어. 선생님이 개념을 3개 정도 정리했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도 모두 지구 온난화를 공부하려고, 그리고 지구 열수지도 지구 온난화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의 핵심 개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금 기초로 넣어서 내용을 좀 더 어렵게 했고요. 실제로 지구 열수지는 굉장히 핫하죠.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조금 여러분이 아니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랍니다. 됐나요? 자, 수지.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고 훈훈하시죠? 그 수지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1단원에서 물의 순환 그리고 탄소의 순환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여기서 연습 많이 해두세요. 저기 뒤에 가서 지구온난화 공부할 때 열수지 할 때 그때 똑같이 나올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수지는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수지 타산이 맞다. 네, 수입과 지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열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가 물의 순환이나 탄소의 순환에서 했었던 흡수량, 방출량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메인 포인트는 핵심 개념은 지구온난화인데 가장 난이도가 좀 있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지구 열수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선 지구 온난화를 하기 앞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 전달 방식에는 대류, 전도, 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사의 방법을 써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파동입니다. 파동.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엇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됐나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X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시광선도 있고요. 적외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번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빛이다. 전자기파이다. 기억할 거. 두 번째, 굉장히 다양한 파장들을 관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량이 가장 큰 것. 에너지량이 가장 큰 게 뭐죠? 네, 바로
가시광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시광선이 뭔데요? 가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시광선 때문에 사물의 색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량을 가지는 것이 가시광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뭐 여러 생물체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가시광선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뭐냐면 우린 사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공부해서 가시광선만 기억해도 될 법한데 앞으로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자료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태양광선은 가시광선인데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도 공부를 하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는 에너지량이 가장 큰 것이 가시광선, 즉 비교적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다?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이 커서 단파 복사라고도 합니다. 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파장이 상대적인 길이에 따라 배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외선, 요것보다 파장이 긴 게 가시광선, 요것보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 요것보다 파장이 긴 게 전파입니다. 우리가 천체 관측 도구를 할 때도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 가능지대를 할 때 도플러 효과 때도 또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둘 것. 자, 그러면 좀 외우기 쉽게 선생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빨간색부터 어디까지? 보라색까지입니다. 선생님 빨간색, 보라색을 여기다 쓸게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된다? 빨간색이 파장이 더 깁니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기억을 시키더라? 네, 빨간색과 보라색을 쓸 때 빨간색 쓸 때 글자가 더 길죠. 더 오래 걸리겠죠. 쓰는데 시간이 더 길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지? 짧은 것이 보라색, 파장이 긴 것이 빨간색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빨간색의 바깥쪽이다 적외선이 되는 거고요. 보라를 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색을. 자색 고구마, 자우림 다 보라색을 의미해요. 보라색의 바깥쪽이다 자외선이에요. 그러면 자외선, 적외선 헷갈리지 않겠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상대적인 파장 길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빨간색이 무슨 색? 가시광선의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길다는 것도 더불어 기억을 해둘 거. 아시겠죠? 자외선, 가시광선, 보라, 빨강, 적외선, 전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건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부탁하는 내용.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왔을 때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파장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짠!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부터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의 세기가 가시광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파 복사라고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쪽이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지구는 받은 만큼 다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했죠. 지구가 내놓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보세요. 한 2에서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네, 대부분 적외선 영역이에요. 선생님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 했지? 가시광선. 파장이 누가 더 길다고 그랬죠?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비교했을 때 적외선.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 가장 큰 에너지의 세기를 가져서 단파 복사라고 하고요. 지구 복사는 또 다른 이름으로 적외선 복사이다, 장파 복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대기권 밖과 지표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기후변화 파트 할 때. 뭐가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을 받으면 전혀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게 있다 그랬어. 얼마? 대략 30. 이걸 반사율이라고 했죠. 이 반사율 때문에 대기권 밖과 지표면에서 요만큼의 에너지 총량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거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그림에서 파악해야 될 걸. 파장별로 봤을 때 자외선은요. 무엇에? 오존. 네, O3입니다.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대요. 또 적외선은요. 대기 중에 수증기, 네, H2O죠. H2O와 CO2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무엇은? 네,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 지표까지 도달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됐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 복사죠. 지금 적외선 영역, 똑같이 적외선 영역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 H2O,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서 대부분 흡수가 일어난대요. 지구 복사 에너지도. 그런데 특정 파장, 여기서는 대략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파장대는요. H2O와 CO2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기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에 이제 인공위성이 있어. 나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있어. 자, 인공위성이 있을 때 지구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파장대를 관측하면 될까요? 적외선에서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파장대는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기 흡수되지 않고 바로 우주로 나가는 대기의 창이니까. 됐나요?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나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름이 각각 또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단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장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전자기파, 네,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러 파장이 나타날 때 자외선은 오존. 오존이 어디 있죠? 성층권에 있죠. 성층권에서 대부분 흡수가 이루어지고 적외선은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에서 대부분 흡수가 이루어져요. 적외선 영역인 지구 복사 에너지도 대부분 H2와 CO2에 의해서 대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디? 8에서 13 정도는 대개 창이라고 해서 바로 우주 밖으로 나가는 적외선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위도별 열수지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되는데요. 위도별로 뭐라고 했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공부했어. 그런데 이 불균형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 뭐였지? 대기와 해수의 무엇이었죠? 순환. 네, 그래서 대기 대순환과 표층해류의 순환을 공부했었잖아요. 여러 번 봤던 자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고위도네요. 저위도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요. 앞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가 거의 수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흡수하는 것은요. 저위도가 훨씬 더 값이 크고요. 고위도는 값이 적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봐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내놔야지. 뭐라고요? 지구 복사라고 하고 방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흡수하니까 저위도에서 많이 방출하겠죠. 하지만 흡수되는 것보다 양이 적어. 방출량, 지구 복사 에너지고요. 여기는 보게 되면 적게 흡수했으니까 적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흡수량보다는 방출량이 더 크네요.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저위도는요. 흡수량이 더 많네요. 고위도는요. 뭐가 더 많지? 방출량이 더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는 뭐가 나타난다? 에너지의 과잉이 나타난다고 했고 고위도는 뭐가 나타난다? 에너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위도는 늘 과잉 상태고 고위도는 늘 부족 상태가 이 상태만 지속이 된다면 저위도 선생님 몇백 도까지 올라가고 고위도 몇백 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 왜?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가져다 줍니다. 누가요? 대기와 해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해. 하지만 평균 온도는 일정해. 즉 저위도라고 해서 한정없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평균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고 고위도도 한정없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연평균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됐죠? 이게 가장 큰 맥락이고요.
그 와중에 좀 눈여겨보여야 될 게 뭐죠? 여기 흡수량과 방출량, 태양 복수 에너지, 지구 복수 에너지가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몇 도죠? 네, 약 38도입니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과잉과 부족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위도 38도는 좀 눈여겨볼 위도가 된다는 거. 됐나요? 이런 거야.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해. 지구 전체로 보면 어떨까? 네, 지구 전체로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가 전체 받는 거 흡수량, 전체 내놓는 거 방출량, 즉 태양 복수 에너지와 지구 복수 에너지가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 복수 에너지, 지구 복수 에너지, 흡수량, 방출량 값이 같다고 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뭘 이루고 있다고 얘기한다? 복사 평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위도별로는 불균형이야. 하지만 지구 전체는 어때?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똑같다고요. 복사평이란 말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흡수되는 건 플러스,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 똑같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0이 바로 복사평행의 가장 큰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수지라고 표현을 써요. 열이 들어가고 나가는 값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순환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더 숫자가 많고 조금 더 따져야 될 게 많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사평형. 지구 전체 복사평형 열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 핵심을 잡을게요. 자, 지구는요. 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받은 건 모두 내놓아요. 모두 내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를 이룬다? 복사 평형 상태예요. 자, 복사 평형은요. 밑에 표 볼까요? 항상 흡수량과 방출량, 즉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같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또 하나는 선생님 좀 구역을 나눠서 볼게요. 우주, 지표, 대기로 나눕니다. 우주가 제일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그림 볼게요. 태양은 우리에게 100을 줍니다. 퍼센테이지 100. 자, 지금은 왜 그런지 생각하지 말고 흡수량과 방출량, 네, 화살표가 우주 쪽으로 향하는 거, 우주 반대쪽으로 향하는 거, 이런 값들만 따져볼게요. 100을 봤는데 100 중에서 지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바로 튕겨나가는 값이 있어. 얼마? 그 값이 30입니다. 대기의 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지표의 반사가 이루어지기도 해서.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소위 말해서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순수하게 지구의 준값은 얼마일까? 어이, 잘했네. 70. 즉 우주 쪽에서 지구로 준 거죠. 즉 우주 쪽에서 지구 쪽으로 내놓은 거야. 따라서 뭐야? 방출량이죠. 우주 방출 70 했다고 할게요. 반사율 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우주 쪽으로, 이게 우주잖아. 여기가 우주잖아. 우주 쪽에서 받은 게 있어요. 4도 받고 66도 받았네. 화살표가 총 얼마? 70. 보이죠? 우주가 흡수한 것도 70. 즉 둘 다 70으로 값이 동일해요. 이런 거야. 할만하죠? 그런데 어디로 나눠서? 지표랑 대기.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마. 보세요. 화살표, 여기가 지표입니다. 여러분. 지표, 나 지표. 여기 지표잖아. 여기 지표. 화살표를 보세요. 왜 그런지는 차후에 설명할게요. 화살표가 지표 쪽으로 향하는 거. 찾아. 화살표가 지표 쪽으로 쭉 연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향하는 거. 찾았어. 그럼 지표가 흡수되는 건 얼마? 숫자 읽으세요, 이제. 45, 88. 어렵지 않아. 45 플러스 88. 방출 볼게요. 방출 어렵지 않아. 지표에서 나가는 거. 얘도 나가네. 얘도 나가네. 여기도 나가네. 총 얼마? 104가 나가네. 됐죠? 나가는 거 얼마? 8. 나가는 거 얼마? 21. 나가는 거 얼마? 104. 요거 2개 더해보세요. 요거 3개 더해보세요. 얼마? 둘 다 133입니다. 별거 아니죠? 지표 해결했어. 이제 어디 할까? 대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대기에서 들어오는 값을 찾아봐. 전체 대기를 팔 때 대기로 들어오는 거. 여기 들어오네, 대기로. 얼마? 25.
여기도 대기로 들어오고요. 여기도 대기로 들어오고요. 여기도 100만큼만 들어옵니다. 4는 그대로 나가네요. 그쵸? 지표에서 우주로 그대로 나가는 값이니까 4는 빼줄게요. 1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25 플러스 8 플러스 21 플러스 100입니다. 이거 좀 가로는 왜 하는지 차후에 설명할게요. 이제는 대기에서 반대쪽으로, 즉 바깥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찾아봐. 뭐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얼마? 88 플러스 여기도 얼마? 나가는 값 66. 둘 다 각각 얼마? 각각 154입니다. 무슨 말이야? 우주에서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지표에서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대기에서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모두 똑같다고요. 됐죠? 이것만 기억을 우선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해주냐? 사실은 그 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산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이 다시 연습을 시켜 드릴 텐데 이 자료는 교재 자료랑 좀 다르죠. 왜 선생님 이 자료를 먼저 보여주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흡수 방출을 따지는 게 더 문제예요. 더 쉬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화살표가 나를 향하면 모두 흡수구고요. 나 반대쪽은 방출입니다. 계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화살표만 찾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그런데 화살표가 나 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종류가 많고요. 우주 대기 지표 3개지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와 화살표가 많은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유는, 자, 큰 그림을 그리세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모두 내놓습니다. 1. 두 번째, 지표에서 나가는 대부분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지표의 복사열이나 지구 복사 에너지랑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 쪽으로 나갈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값보다는 대부분 대기를 거친 후에 나가게 됩니다. 어디를 거친다고요? 대기를 거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의문사항이 어떤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은요, 태양으로부터 45밖에 흡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표의 복사 에너지,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디? 대기에 흡수가 돼요. 104가 나갔는데 100만큼 흡수가 됐죠. 네, 대부분 대기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에 흡수된 건 어떻게 된다? 네, 대기에 흡수된 다음에 다시 지표 쪽으로 재복사, 재방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표면이 흡수, 다시 말해서 지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표가 보온이 되겠죠. 그쵸? 지표가 보온이 되니까 요 값만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즉 45만 따져서는 안 되고 대개에서 지표로 나간 요 값까지 다 두 값이 더해졌기 때문에 전체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됐죠?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왜 하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값이 바로 뭐냐면 대기에서 지표 쪽으로 재복사, 재방출해서 지표가 보온되는 이 값입니다. 꼭 기억할 것. 이 효과가 바로 뭐다?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이렇게 대기가 흡수할 때는 대기에서 흡수해서 지표 쪽으로 방출하죠. 주로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를 대기와 구름이 흡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흡수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완전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공부하려고 지구 열수지를 공부해요. 이 그림에서 온실 효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공부했었는데요.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이 중에서 지표에서 다이렉트로 대기로 나가는 게 있어. 무슨 에너지? 적외선 형태를 띠겠죠? 적외선이 우주로 바로 나가는 걸 뭐라고 했지? 네, 대기의 창. 104 중에서 대부분 100은 대기에 흡수됩니다. 4는 다이렉트로 우주로 나가요. 왜? 대기의 창을 공부했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제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흡수량과 방출량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평형의 기인에서 기억할 것.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추가적으로 기억할 건 반사율. 평균적으로 100을 흡수했을 때 모두 100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튕겨나가는 게 있구나. 그게 지금 현재 약 30 정도 되구나. 1. 두 번째, 대부분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돼서 대기에서는 다시 지표 쪽으로 내놓는구나.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구나. 세 번째, 앞서 공부한 지구 복사 에너지,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 장파 형태인데 다이렉트로 우주로 나가는 게 있구나. 바로 대기의 창이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완전 중요해. 선생님 요 자료는 그대로 해서 요 한 페이지는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교재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왜 선생님이 교재 그림을 메인으로 쓰지 않았냐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먼저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각종 시험이나 뭐 내신도 그렇고요. 수능도 그렇고요. 그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의 순환도 그랬잖아요. 총량을 따지기도 하고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숫자가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큰 원리는 뭐다? 흡수량이 꼴 방출량, 복사 평형이라는 겁니다. 됐죠?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교재 그림은 좀 생략돼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를 보세요. 장파 복사라고 돼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파 복사, 적외선 복사, 지구 복사 에너지,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 다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장파 복사가 지구 복사 에너지야. 선생님, 아니 이게 어떻게 16밖에 되지 않나요? 나가는 값이어서 전부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겁니다. 마이너스 나간다는 거죠.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플러스를 한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랑 똑같아요. 이게 왜 마이너스 16인가? 여기서는요. 앞서 기억나십니까? 대기에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우주 쪽으로 이렇게 지표 쪽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나가는 건 여기 66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게 얼마였냐면 88이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88이었고 여기서 총 나가는 게 얼마였냐면 104였다고.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버린 거야. 지표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하고요. 지표에서 나가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두 개를 똑 계산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6. 이 설명이 그 설명입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할 이유가 없거든. 왜냐하면 중간 과정 굉장히 많은데 얘만 생략이 됐거든. 여기서는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할 이유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지표면 흡수 플러스 45.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한꺼번에 해버려서 지표면에서 나가는 값 마이너스 45를 이렇게 되면 중간 과정을 합쳐버리면 똑같이 수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해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네, 뭐가 잘 안 보이냐면 온실 효과가 잘 안 보여. 온실 효과가 잘 안 보여. 시험에는 온실 효과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이 앞서 보여준 그 그림을 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장파 복사로 나가는 게 4고요. 대기에서 우주로 바로 나간 게 66. 두 개 합쳐서 얼마? 70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을까? 총 100을 받았을 때 산란을 이미 마이너스 33으로 둬버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에 요거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100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70이라고 하고 30을 외외로 두고 이거 두 개를 70으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림은 수치, 그림만 다르고 수치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을 합쳐서 나왔다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보다 선생님이 먼저 설명한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 열수지입니다. 아, 네. 사실 수능에 나왔던 건데요. 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신 공부도 하고 수능도 같이 공부하셔야죠. 뭐 따로따로 공부할 거 있습니까? 개념은 하나인데. 자, 보세요. 계산할게요. 이 문제 핵심 뭘까? A값과 B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야. 결국 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인 개념 뭐다? 복사 평형.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야 돼요. 보세요. 선생님처럼 어떻게 나눠져 있죠? 우주, 대기, 지표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그림이 더 간단합니다. 단순한 화살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구해볼게요. A부터 구해볼까요? 자, 지표를 보세요. 지표에서 들어오는 화살표 볼게요. 들어오는 화살표 플러스라고 할게요. 들어오는 화살표 보세요. 플러스라고 할게요. 지표가 흡수. 글자도 얼마나 뚜렷해. 흡수. 지표만 보시면 됩니다. 지표면만. 그럼 지표가 흡수하는 건 얼마? 45 플러스 88입니다. 얼마죠? 133이죠. 지표에서 나가는 거 찾아볼게요. 이번 삼각형으로 해볼까요? 나가는 거, 전체 나가는 거. 화살표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나가는 게 얼마? 8 플러스 21 플러스 A입니다. 선생님이 지표든 대기든 우주든 항상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흡수와 무엇이? 방출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흡수가 133이니까 방출도 133이 돼야 됩니다. 요 계산하면 얼마게? 땅땅땅 계산하면 A가 104가 이쁘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A를 구해야 되니까 A가 속해 있는 지표를 선생님이 흡수량과 방출량으로 나눠본 거예요. 이번에는 모두 구해볼까? B도 한번 구해볼까요? B는 대기 위치했네요. 그럼 대기를 볼게요. 대기가 흡수하는 거, 대기 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좀 주의할 게 전체가 B가 아닙니다. 여기서 4는 나가고요. 이 중에서 B입니다. 일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대기 쪽에서 나가는 거 볼게요. 대기의 방출입니다. 글자도 봐. 흡수, 방출 얼마나 뚜렷해. 나가는 거 66, 나가는 거 88. 네, 여러분 이런 거야. 대기에서 방출하는 게 대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지표 입장에서는 플러스입니다. 똑같은 값이어도. 그럼 볼게요. 대기에서 방출하는 게 얼마? 66 플러스 88 얼마일까요? 154. 네, 방출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가운데 좀 A, B를 지울게요. 그럼 B가 흡수에 들어가 있네. 얼마 더 하면 될까? 25 플러스 나가는 거 8, 21 아시겠죠? 8 플러스 21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되지? 똑같이 이거 흡수량이죠. 흡수량이니까 방출량과 똑같은 154가 돼야 되겠죠?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네, B는 100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됐죠? 이게 수능 문제였어. 어때요? 할만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지구 열수지는 일단 수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숫자가 딱 떨어지게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 외우겠어? 못 외워요. 선생님도 못 외워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어디? 지표 따로, 대기 따로, 우주 따로 해서 숫자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숫자를 딱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뭐 이제 더 공부를 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능형으로 공부를 하게 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 뭐다? 지구 전체는 복사 평형이다.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지구 전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전체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세부적으로 지표, 대기, 우주가 모두 복사 평형 상태. 따라서 흡수, 방출, 플러스, 마이너스, 빵 기억할 것.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큰 테두리 하나 기억하신 거예요. 연습 혼자서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됐나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수능 문제라고 했어. A, B 값을 구하는 게 수능 문제였습니다. 물론 시험에 A는 얼마인가 B는 얼마인가까지는 묻지 않았죠. 그렇지만 A, B를 구해야만 답을 풀 수 있게끔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뭐 했죠? 지구 열수지입니다. 우리 이거 다 왜 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성격도 공부했고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열, 수지, 복사 평형 상태까지도 공부했어. 이제 뭘 해볼까? 지구 온난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뭘 기억해야 되지? 이 그림에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것은 대기에서 지표 쪽으로 방출하는 값이라고 했죠. 이렇게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할 때는 무엇이다? 지표 방출, 즉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에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로? H2O나 CO2가 흡수를 해요.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온실 효과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에 이런 성분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대기에서 지표 쪽으로 다시 재방출하기 때문에 태양이 없을 때도 온도가 뚝 떨어지지 않고 지구가 평균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대기의 온실 효과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과한 건 부족하면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양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따라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양이 원래는 100 정도 흡수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102까지 흡수를 했다고 하자. 그럼 이 값이 늘어나면 당연히 흡수한 값이 늘어나면 대기에서 다시 방출하는 값도 늘어나겠죠. 요 값이 늘어나면 이 값도 늘어날 거고 이 값이 늘어나면 다시 또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서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문제가 뭘까? 왜 이산화탄소가 기존에 있는 양보다 더 늘어났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요. 에너지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것을 화석 연료라고 얘기하죠. 왜?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사리와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탄화작용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살았던 동물성이 뭐 그렇다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했죠. 이런 동물, 큰 동물이 아니고 좀 유공충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탄화작용 역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배출되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이런 걸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대기 중에 있어야 되는 양보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실효과가 과해져서 어떻게 될까요?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맥락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기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음인데요. 요걸 이제 자료로 보는 겁니다. 볼게요. 자, 1880년부터 1980년까지 한번 살펴봤더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약 40년 기준으로 해서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건 우리가 나중에 교재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전반적인 경향성 이산화탄소 농도가 1880년대에서 1980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죠. 거기에 따라 기온 편차 뭐 들쑥날쑥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 기온의 증가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기온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선생님이 이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차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지구 기온이 높아졌어. 어떻게 되게? 빙하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빙하 면적이 감소합니다. 빙하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반사율과 또 하나 뭐 기억해야 되지? 해수면 높이죠.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해수면의 높이가, 해수면만 쓸게요. 상승하게 돼요. 빙하가 바다로 유입된 효과보다는 사실 무엇이 더 크다? 해수 열팽창이 크다고 했죠. 부피 팽창을 하게 된다고요.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수면이 높아지면 저지대에 있던 것들은 해수면 아래로 잠기겠죠.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육지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게 지구온난화의 원인, 지구온난화의 결과로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태평양 아래쪽은 섬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기후로 인해서 사라진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발루 같은 것들, 뭐 기후 난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영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뭐 굉장히 아름다운 뭐 몰디브 여기 이런 것도 사라지고 위기에 놓였다고 하죠. 꼭 가봐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가장 큰 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지구온난화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되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지구온난화와 연쇄 반응입니다.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요. 또 이런 거죠.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돼도 이런 이산화탄소를 뭐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의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화석연료,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드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나무는 또 벌채를 해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기온이 상승되고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빙하량이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저지대에 침수된다. 이건 이미 선생님이 첫째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추가적인 연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무엇이냐? 선생님, 빙하를 따질 때는 해수면도 봐야 되지만 무엇도 봐야 된다. 네, 반사율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해수면은 상승하고요. 반사율, 빙하 면적이 떨어지게 되면 반사율은 감소합니다. 다른 조건 모두 동일할 때 반사율만 따진다면, 반사율이 감소하면 기온 어떻게 된다 그랬지? 증가한다 그랬죠. 기온이 증가한다. 온난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또 볼게요. 여러분, 지구가 따뜻해지면 바닷물 온도도 높아지겠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기체의 용해도와 수온은 어떤 관계가 있다? 용해도와 수온은 반비례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냉장고에 있는 콜라와 그냥 실온에 있는 콜라 똑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냉장고. 왜? 온도가 낮을수록 탄산이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맛나다고 했죠. 그 원인이야. 그럼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 못하겠죠. 그 말은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또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또 볼게요. 증발량이 증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포화수증기압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수증기압이 커집니다. 아직 포화수증기압을 안 배웠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높아지니까 증발을 많이 하겠지. 뭐냐? 이건 차후에 설명하고 수증기량. 선생님, 이산화탄소 못지않게 온실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수증기라고 했죠.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면 또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자, 증발량 증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기온이 증가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더 많이 머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야. 50kg짜리 사람은 소고기를 5인분 정도 먹을 수 있는데 100kg짜리 사람은 10인분 정도 먹을 수 있다. 이 느낌이에요. 기온이 높아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증발량이 증가하고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원인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의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지구 기온을 어떻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수업하기 전에 PD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막 여러분의 후세들은 아주 먼 후세기 바라지만 사과를 모를 수도 있어. 사과도 좀 차가운 고랭지 뭐 과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요. 사과가 재배지가 점점 고위도로 올라가다 결국 한국에서는 사과를 재배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그럼 이제 우리는 백설공주를 읽을 때 사과는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되게 슬픈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전체적인 연쇄 반응, 지구온난화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만 하면 된다? 네, 핵심 정리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복사 에너지. 종류가 몇 개? 2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공부했어.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열수지에 대해서 공부했어. 세 번째, 방금 한 지구온난화입니다. 봐요. 지구온난화 선생님이 금방 설명한다고 했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이름 기억하세요. 가시광선 단파, 적외선 장파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요거 좀 기억해서 뒷단원 공부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오존과 수증기 이산화탄소에서 흡수가 일어나고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뭘까? 적외선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서 흡수가 되고요. 적외선이 마찬가지로 태양의 파장 중에서 적외선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서 흡수가 일어나고요. 무엇이? 자외선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지금보다는 좀 뒤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열수지는요. 지표, 대기, 우주로 나눠서 볼 것. 항상 볼 때는 뭐다? 복사 평형, 열수지,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요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나 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와 나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항상 똑같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뭐지? 그렇지. 반사율이 무엇인지.
대기의 창은 어떤 표시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온실 효과는 어떤 요인이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표의 재방출, 재복사, 그리고 지표 쪽에서 나가는 복사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는요, 제일 중요하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된다. 원인 이해하셔야 되는데, 온실 효과,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기 같은 것도 들어가요. 메테인도 포함이 됩니다. 온실 효과 기여도가 가장 큰 첫 번째를 언급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산화탄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까지 딱 마무리되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내신 기초 문제 211쪽에 있는 10번 문제 하나만 선생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지금 내용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살펴보래요. 완전 내신형으로 딱이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파장대는 가시광선에 해당된다. 에이, 정답이 빨리 나왔어요. 선생님 어디라고 했죠? 적외선. 그래서 무슨 복사라고도 하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파장이 태양보다 길다 그래서 장파 복사라고도 하죠. 정답 1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볼게요. 2번. 지구 생명체 활동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옳은 설명. 3번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뭐라고도 한다고요? 단파 복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옳은 설명. 4번 볼게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최대 에너지를 파정하는 파장이 길다.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구 복사와 지점을 쓸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따졌을 때 적외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을 뭐라고 한다? 지구 복사와 태양 복사를 장파 복사, 단파 복사라고 얘기한다. 여러 번 언급했던 거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기억하자고 했죠. 무엇? 파장의 길이, 전체적인 거. 자외선보다는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보다는 전파가 파장이 더 길다. 가시광선도 기억하자고 했죠. 가시광선에서 어떤 것이 보라색보다는 빨간색이 파장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까지 꼭 기억할 것.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자, 5번 내용 보도록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X선, 자외선,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옳거니 그 중에서 무엇이 가시광선이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을 가지고 많은 에너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옳은 설명.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빛, 즉 전자기 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6강 지구 기후변화 온난화 세 번째 문제풀이 내신과 실력 다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문제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